저는 올해 50 중반에 접어든 이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 자동차 부품 생산직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한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샀고 적금 부은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혼자 벌어 식구들 먹여 살리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 하니 한평생 돈은 좀 쪼달렸지만 큰 사고 없고 큰 병치레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안 풍비박산 나기 전까지는요. 아내 나이 49에 바람이 나서 식구들이 아는 것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만식이 마누라 바람이 나서 대낮에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요. 상대는 노래방을 하는 사장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그 노래방에 가본 적도 있어서 안면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구레나룻이 있고 셔츠 단추를 3개는 풀고 다녀서 남자인 내 눈에는 약간 밥맛 떨어지고 참 재수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들한테는 엄청 친절하고 누구를 만나도 호탕하게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밥맛 떨어지게 생긴 노래방 사장하고 바람이 났다는 소문은 공장장한테 들었습니다. 공장장이 하루는 절 부르더니 생전 안 하던 커피를 한 잔 타주면서 요즘 많이 힘드냐, 집에 별 문제 없냐, 서론을 깔더니 아내가 노래방에 드나들면서 그 사장을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이 자기 주변에 몇이 있는데 남의 가정사라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입 다물고 있었는데 같은 남자로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 꺼낸 거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며칠 연차 내고 아내 뒤를 밟았는데 소문이 사실이더라고요.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노래방 맨 끝방에서 딱 붙어 앉아서 노래를 하다가 말고 둘이서 하는 행동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광경을 보고 나니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마누라 끌어내고 그 밥맛 없는 인간하고 몸싸움 한판 벌였지요. 제가 남들처럼 가방끈이 길지도 않고 똑똑하지 못해서 증거 잡고 소송하고 당신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어디 한번 끝장내보자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왜 그랬냐고 물으니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없나 자식이 없나 뭐가 외롭냐고 다시 물었지요. 한평생 집에만 있어서 인생이 무료하고 외로워서 더 늙기 전에 누군가한테서 사랑받고 싶었답니다. 아무도 안 해주는 달콤한 말을 노래방 사장은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예쁘다고 해주니 새 인생 사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밖에서 돈 버느라 생고생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한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외로웠다니 그래서 바람이 났다니 어이없고 원통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정한 사람은 아니어도 아내를 많이 아끼고 챙겨주었습니다.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 고생스러울까봐 평생 돈 벌어오라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일 결혼기념일 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잊고 넘어간 적 한 번도 없고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내 부모님 대하듯 똑같이 잘하고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아온 내 식구한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럽니까? 어찌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배신을 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덮쳐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안 할 때는 그저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보거나 한숨을 쉬거나 때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워서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우리는 갈라섰습니다. 아내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고 했는데 제가 본 광경이 계속 떠올라서 한 집에서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가도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현실을 잊고 싶어서 술을 못하던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속이 상해서 한두 잔으로 시작했다가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을 마시니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어도 목이 마르고 술이 고팠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면 잠시나마 괴로운 마음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로 아침을 시작하고 술을 마시다 잠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미련도 없다 생각이 들 때쯤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못나 빠졌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몰골을 본 동생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제 존재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끊임없는 갈증과 금단 증상,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우울감 속에서 저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그깟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끝나냐? 나한테는 동생도 있고 자식도 있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일상을 찾았고 회사에 잘 말해서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저한테는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고 살았는데 취미 삼아 등산 다니려고 등산복도 사고 등산화도 샀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잃었던 생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한 짓이 생각이 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를 다시 만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람 빈자리는 사람이 채워야 제대로 사는 거라며 간곡히 말을 하기에 동생의 성의를 봐서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은 화려하거나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수더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왜 혼자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게 전부였죠. 첫 만남에서 너무 마음이 편했던 탓인지 그 사람을 만난 날 정말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일주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싱싱한 꽃게를 보내줘서 게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됐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그 사람 집에서 제 평생 최고의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참 야무진 여자였습니다. 살림 솜씨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보면 볼수록 참 멋지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나누니 저는 세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비참했던 내 인생이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그 사람과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갔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고 그 사람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천생연분 같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행복이었죠. 그렇게 1년 넘게 만나다 우리는 따로 살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만하고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계획도 짰습니다. 그 사람은 물수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물수건 공장은 그만두고 음식 솜씨 좋은데 작은 식당이나 반찬 가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어서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주 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 하나 얻을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있으니 하고 싶으면 시작해보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이 살림을 합치고 집에서 멀지 않은 시장통에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본전 유지만 했는데 음식에서 조미료 맛이 나지 않고 깔끔하고 맛있다며 그 사람의 반찬과 국은 입소문을 탔고 점점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가게가 점점 자리 잡아가고 나이 많은 분들 중에는 배달은 안 해주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회사 일 끝나고 나면 반찬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몸은 너무 바쁘고 피곤했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사람과 새 출발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나와 세 사람을 보고 수군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겼는데 배달하고 오는 길에 맞은편 족발집 아주머니가 저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겉만 봐서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무슨 할 말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족발집 아주머니가 바람나서 만난 여자하고 뭐가 그리 당당해서 당당하게 가게까지 차렸나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람피는 인간들이 많다고 해도 참 뻔뻔하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냐고 제가 캐물었죠. 그랬더니 저보고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하냐고 하더라고요. 당신 전철하는 사람이 여기 시장에 당신 보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못 봤냐고요. 그 여자는 바람난 전 남편을 못 잊어서 몰골이 엉망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전철을 버리고 새 여자와 어쩜 이렇게 뻔뻔하냐고요. 저는 그 소문이 출처가 어디인지 그제야 알았죠. 전처는 저와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친정 오빠 집에 얹혀 살다가 다음에는 동생 집에 잠시 얹혀 살다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집도 가진 돈도 없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던 전처는 찜질방에 일자리 하나 구해서 일하면서 먹고 살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평생 남편 그늘 밑에서 벌어다 주는 돈 받고 살다가 고생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먹고 살기 막막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니 어떻게든 저와 다시 합치고 싶어서 제 주변을 맴돈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을 알고 반찬 가게까지 왔는데 저한테 세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앙심을 품고 온 시장에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어디 보이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 속으로 벼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발로 반찬 가게에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하고 여기서 뭐 하느냐고 어쩜 자기를 버리고 이럴 수 있냐고 하대요. 그리고 세 사람 앞으로 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남의 남편을 빼돌리냐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서 전철을 끌고 나와서 시장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말하라고요. 네가 노래방 사장하고 바람이 났고 당시 내가 배신당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인간이라면 네가 여기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울분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이 와서 이 광경을 보고 광분했죠. 동생은 성실한 친정오빠가 평생 벌어다 준 돈으로 살다가 더 늙기 전에 사랑받고 싶다며 바람핀 여자가 이 여자라고 시장 사람들 다 듣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슬슬 도망가려고 뒷걸음질 치더니 갑자기 넘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나가던 할머니가 지팡이로 슬쩍 발을 걸었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바람났는데 꼭 이것처럼 복 없이 생겨먹었다고. 복 없이 생긴 것들은 제 복을 제가 차고 다닌다고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족발집 사장님도 가게에서 나와서는 자기가 바람펴 놓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고 재수 없다면서 전처한테 소금을 한 주먹 뿌렸습니다. 전처는 괜히 찾아왔다.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전처는 그렇게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난 후 다시는 발걸음도 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별일 없이 살아왔는데 최근 몇 년 새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한때 너무 힘들었고 삶의 의지까지 놓을 뻔했는데 지금은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때마다 세 사람하고 마음 잘 맞춰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